네, 안녕하십니까. 3강 기출문제 분석 시간입니다. 1강과 2강에서는 최근 대학별 트렌드와 면접 유형 또는 면접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3강에서 이제 기출문제 분석 가장 이제 우리 그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최영도 원장과 같이 문제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MMI 책에 새롭게 이제 들어간 문제 세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를 저희가 이제 그 샘플로 강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요 문제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MMI의 올해 이제 트렌드와 채점 기준을 좀 엿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독자 여러분들, 요 문제 많이 좀 보시고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매년 새롭게 문제가 추가될 때마다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저는 올해 가장 논쟁이 되고 가장 지금 질문이 많을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실은.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물론 요 MMI 자체가 이 MMI와 입학사정관 문제 자체들이 좀 영국의 철학계에서 기본적인 이념을 갖고 와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있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을 좀 도입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지 않나 하는 문제들도 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사상 내지는 이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좀 봅니다. 이 문제 우리 최 원장님도 이 문제 좀 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갈까요? 네. 네. 길이네요. 길이고 이것도 저는 이게 맨 처음에 저는 그 계곡이로 봤습니다. 계곡. 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길이네요. 예. 사실 저도 비슷한 느낌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를 그 흐름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물이 내려온 데 봤더니 나중에는 물이 없고 그냥 일반적인 길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 1과 그림 2의 공통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최 원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흐름이라고도 해도 틀리지 않겠는데요? 네. 네. 저는 이런 문제를 이제 MMI에서 보면 항상 좀 의학적으로 우리가 전공적으로 보면은 어떤 것과 어울릴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딱 보면서 그냥 혈관도 떠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흐름도 떠올렸고 그렇게 떠올린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일반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하자고 하면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의 내용이 됐을 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깊이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문제가 더 나올지 고민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이 문제를 질문 1과 질문 2 가장 큰 차이점하고 저는 질문 1과 질문 2를 같이 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공통점과 차이점을 같이 논하면서 다양하게 한번 분석을 좀 해보자. 근데 제가 이제 1강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것이 너무 창의적으로만 가면은 독특하다고 해서 그것이 점수가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창의적으로만 가면 이거 점수가 오히려 거꾸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창의적으로 가기보다는 보편적인 것 속에서 자기만의 어떤 조금한 것을 넣어놔야지 너무 이렇게 창의적으로 가면 그러니까 우리 그 음식점을 가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신당동 가면 떡볶이집 있지 않습니까? 떡볶이집 쫙 있을 때 우리 마복님 할머니 집 이렇게 맛있는 집 이제 가면 지금 많이 통합이 됐지만 옆집을 가도 마복님 할머니 집을 가나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아주 0.1%의 묘미한 차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지 너무 큰 차이를 두고 대답하면 오히려 거꾸로 점수를 얻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왜냐? 이 MMI가 사이코패스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맨 처음에 도입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튀어버리면 위험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책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대답한 친구들이 점수가 높지가 않아요. 예, 점수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대답한 친구들이 월등히 예를 들어서 90% 이상 높으면은 괜찮겠는데 그렇게 대답한 친구들이 거꾸로 50% 미만의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좋은 대답은 아니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처음에 이제 길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양방향이냐 한방향이냐의 차이점을 좀 굉장히 좀 봤거든요. 예, 이거는 보시면 양방향이 있고 하나는 막혀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차피 계곡물이라는 것이 한 방향으로 흘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건 한 방향이고 이건 양방향이다. 그 다음 얘는 막혀 있고 얘는 뚫려 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보면 이게 말라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뭔가 흐름이 막혀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실은. 네. 해봤고. 우리 최 원장님은 또 다른 견해가 있다면? 저는 사실 이제 왼쪽보다 오른쪽에 더 긍정적인 견해를 많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일단은 데이터 면접처럼 마치 그 막혀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쪽 방향에는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순방향적이고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그 두 개의 특징을 다 갖지는 않지만 뭔가 안정감을 준 느낌이다. 쪽을 조금 더 강조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 저는 이제 이걸 길이라고 봤을 때 이제 요거는 이제 각기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 부분이고 양방향이니까 가는 사람과 오는 사람이 만나진 않잖아요. 얘는 만약에 이게 길인데 오솔길이다. 이거는 우리가 가는 길과 오는 길이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가는 사람과 오는 사람과 서로 맞닿지 않은 방향성, 목적성이 다른 사람이 서로 교류할 수 있다는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이거는 양방향으로 가니까 뭐 차에 또 앉아 있다 보면 뭐 그런 만남이라는 것보다는 이게 가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 뭐 차와 차가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 라는 어떤 정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전 이 대목에서 예전에 그 교과서에 있던 이 삼포 가는 길인가요? 그 다음에 그 춘천 가는 길인가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런 어떤 소설의 한 대목도 그 맨 마지막에 뭐 이번에는 뭐 옛날에 사랑하던 그 여인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거라고 이제 후회하면서 하는 장면,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춘천 가는 길인가요? 그런데 하여튼간 길이라는 것은 만남과 기대가 있고, 뭔가 얘는 똑같은 길의 공통점은 있지만 만남과 여유보다는, 기대보다는 뭔가 바쁨과 지침이 느껴지는, 예, 저는 그렇게 좀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또 다른 거 있으면. 되게 유사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만남, 그 다음에 좀 빠르게 신속함, 이제 이런 부분이 두 개가 양쪽으로 이제 기울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느리게 갈 수 있고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지금 이 왼쪽에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막혀져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어떠한 임무를 가지고 어디까지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아예 다른 영역이다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것도, 예, 그렇죠. 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문명이 깃들지 않은 것이고, 저는 이제 문명이 발달한 것이죠. 그러니까 문명과 문명 이전에 아니면은 문명을 벗어난 탈문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저 그림 속에서는 어떤 이성적 판단을 우리가 좀 약간 비춰진다면, 얘는 어떤 감성적 판단과 인간의 어떤 본성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길이라는 것이 이제 있다 보니까 저는 우리가 첫 번째 그림에서 이제 어떤 문명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대표적인 실크로드, 뭐 최근 중국에서도 많이 나오지, 뭐 1대1로 뭐 얘기도 좀 나오지만, 어떤 길이라는 것은 뭐 만남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떤 문명의 발달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예, 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네요.
예, 또 다른 뭐 이거 있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의학과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문명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거리두기 정도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능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신이라던가 어떤 치료제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약간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올해 MMI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코로나에 관련돼서 이제 예를 들자면 패스트라는 소설에서 이제 이 패스트를 위해서 강제로 이제 통제를 하죠. 통제가 이제 인간에게 과연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박탈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논쟁, 이거에 대한 찬반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거든요. 패스트라는 책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 상황에 대한 어떤 MMI 문제가 좀 올해 상반기에 치러진 문제에서 이제 많이 지금 출제가 됐습니다. 그것처럼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좌측보다는 우측이 훨씬 더 코로나 상황에서는 해결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네요. 좋습니다. 저는 또 하나 이제 구분을 진다면 구분이라고 한다면 이건 세분화가 돼 있고 얘는 세분화가 되지 않았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뭔가 세분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이 세분화돼 있다. 이거는 세분화돼 있지 않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앞서서 소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혼자 책을 이제 또 해주셨고 올해 같이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 MMI 면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저도 면접을 온 친구들한테 이런 관점을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정말 생각을 하고 있어야 그 면접장에 들어가서 추가 지문을 받을 때 생각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단순히 난 이건 이거야, 오케이 됐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들어가서 당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겠다라는 많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자꾸만 꺼내놓는 이유가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가장 보편적인 거냐 아니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딱 보면 길이다. 이거는 오솔길이네. 이거는 차도네. 저건 굉장히 빨리 가고 편해져야 할 수 있겠네. 얘는 천천히 가면서 느리고 불편할 수 있겠네. 하지만 우리가 힐링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힐링적일 수도 있고 뭔가 여유롭네. 뭐 이런 어떤 보편적인 거를 좀 생각을 먼저 해달라는 측면으로 여러 가지를 좀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렇다면은 자, 차이점까지 우리가 이제 언급을 좀 했죠. 예, 그럼 차이점을 같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같이 이제 언급을 좀 해야지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도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자, 추가 질문에서 그렇다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디서 출마를 찾을 수 있을지 길을 비유해서 설명해 보시오. 이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실은.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저는 이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문제가 발생해? 왜 문제가 발생하지? 이제 여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발생하지? 뭐 문제가 발생하지? 자, 문명이 있으면은 문명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또는 문명이 없으면 문명이 없는 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갈 수 있을 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우리 특히 서울대학교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역량 중에 하나가 비판적 사고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비판적 사고, 그냥 너가 이제 이걸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속에서 비판적 사고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 원장님 한번 또 해법을 좀 제시를 해준다면. 사실 이게 앞서서 본인이 이 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었는지를 표현하는 것을 이제 이어서 설명하기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서 뭐 힐링과 답답함 또는 이 신속함과 그 다음에 여유
이런 걸 어떤 걸 선택을 해서 비유를 했는지에 따라서 여기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표현하는 걸 제 보는 관점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굉장히 항상 이해가는 얘기지만 사실 이 두 사진 중에 하나가 정확한 답이 있다면 방향이 있다면 그거는 MMI 면접 문항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건 제가 특히나 우리 이공계나 의학 쪽 친구들한테 데이터 면접할 때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데이터가 똑 떨어지게 어느 한 방향이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가도 되지만 아닌 경우엔 두 장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의 방향 그리고 두 가지를 어떤 때는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때는 이걸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선택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이제 이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는 그 길을 비유하는 것이 저는 창의성이라고 보거든요. 기본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로서의 기본 적성이 되느냐고 이 길을 비유하는 것은 여기서 창의성 부분에서의 점수가 좀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할수록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문명이 발달할수록 네가 어떤 문제적 인식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네가 지금 문명이 발달하고 의사로서 현재 의사가 아니어도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네가 현재 문명 속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이 뭐가 있느냐, 그 문제적 인식을 네가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학이 발달되면 발달할수록 어떤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도 좋겠지만 어떤 그 새롭게 생겨나는 어떤 의학적 실험 속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도 우한 사태에서 바이러스가 만들어졌네 안 만들어졌네 또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이것이 지금 메르스도 마찬가지로 사스도 마찬가지로 실은 이 박쥐 바이러스에서 비롯된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명이 발달함으로써의 어떤 의학적인 상태에서의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반작용, 피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그다음 문제긴 하지만 문명을 통해서 자동차가 발달함으로써 자동차로 해서 어떤 인명 피해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현안들을 문제 인식을 좀 하고 있느냐, 네가 의학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인구 문제도 될 수 있고 환경 문제. 보세요, 환경이 굉장히 좀 깨끗하죠.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환경은 파괴되겠죠. 이제는 이런 문제적 인식을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이 추가 질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맞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의학적으로 접근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또 의학적으로 이런 것도 생각을 했어요. 생약과 양약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웰빙이 있는 거고, 이런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캠핑을 요즘에 좀 다니는데, 캠핑을 다니다 보면, 바쁘고 뭔가 이런 사회 속에서 있을 때 뭔가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뭔가 프로세스가 빨리 움직인다는 걸 느낄 때도 있지만 실제로 이 캠핑장에서 뭔가 여유롭고 천천한 걸음을 하면서 뭔가 창의적이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 의학이나 뭔가 투여를 할 때 집중적으로 뭔가에 대한 계속 반응이 아니라 좀 여유를 갖고 상태를 보고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여유로운 모습으로 두 가지를 전부 다 생각해보는 이런 조율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가 질문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적 인식을 얼마만큼 하고 그것을 파생시킬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질문 2는요. 그러니까 추가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질문 2로 좀 가야 되는 구조거든요, 이게. 왜냐면 추가 질문은 그 전 대답을 제대로 좀 했을 때 추가 질문이 이제 던질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점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질문을 안 받으면 오히려 점수를 더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면접은 항상 점수를 깎는 것이 아니라 가산점 형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념을 두고 이제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문제 2에서는 이제 문명의 발달이 언제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요거를 질문을 앞서서 제가 이제, 이게 이제 그 추가 질문에 따른 이제 또 추가 질문인데,
아까 1번의 추가 질문인 건 이제 문제 2번인데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전에 들어갈 게 있어요.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뒤 이제 질문에 응답하시오 했는데, 이게 지금 의대 MMI잖아요. 요 이제 질문 2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나요? 하면은 yes or no로 가죠.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yes or no 갑니다. 아까 그 전에 있던 추가 질문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이제 문제점들 해결한 방향이 있다면 어디서 치만을 찾는 것도 다양성을 두고 얘기를 하라고 잠깐만 말씀드렸어요. 다양성. 거기에 이미, 그러니까 즉, 지적 영역 속에서 그것이 얼마만큼 타당하게 확장하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요거 마찬가지입니다.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MMI에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느냐. 의사는 전문직이면서 봉사직입니다. 즉, 의사는 전문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면서 상대방과 소통하고 정이 품어야 돼요. 자, 전문직이고 봉사직이냐. 전문직이, 즉, 다시 말해서 굉장히 냉철한 판단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냐라의 혼용이다라고 저는 이걸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다. 자, 긍정적입니다. 아니다. 라고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양면성을 갖고 가야 된다. 네. 예, 그 부분에서 또 우리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딱 정확하게 그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MMI 면접을 진행한다면 문명의 발달이 언제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생각하는 게 좋지만 의학의 발달이 언제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생각하는지 라고 물어봤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냥 뭐 AI가 발달됐어요. 또는 뭐가 발달됐어요가 아니라 만약에 AI가 발달돼서 만약에 우리 의료 쪽으로 온다면 이라는 가정을 설명하면 조금 더 정보 적합성을 보일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약간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의사로서 의학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니까 발전시키는 곳에 축에 있기는 하지만 그게 항상 최선은 아니고 우리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이 부분을 안 넣으면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제일 좋은 수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 MMI가 이제 그 방향성이 그 상황 문제, 특히 상황 문제는 냉철한 분석입니다. 냉철한 판단이라기보다는 냉철한 분석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상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어떤 이 그림 같은 경우 공감 능력을 물어보는 거지. 그림 첫 번째 우리 1번 문제. 그거 보고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은 네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지. 네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인데 요 질문 2는 이거는 이제 상황에 대한 분석 능력이죠. 예, 분석. 즉 문명 발달 긍정적이냐? 상황 문제는 저는 항상 상황 문제는 분석을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 말 그대로 상황이니까 일반화시키지 않다. 즉 잘라서 분석하자. 나누자. 나누고 문명 발달해서 이거고 문명 발달하면서부터 장점과 단점. 예.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 질문 2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분석을 해서 긍정적인 측면은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부정적인 측면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좀 해줘야지 정확한 답이 된다. 근데 그것이 또 모범 답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분석한 카테고리 속에서 논리적 판단만 해주면 된다. 예,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만약에 네. 이게 이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서울대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지문이 있다면 약간은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답이 나올 수도 있죠. 그 지문을 보고 왜냐하면 제시하는 곳을 보고 본인이 또 공감을 안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두 가지 사진만 보고 놓고 얘기를 한다면 실제로 한쪽 방향으로 너무 틀어지는 건 그런 부분에서 한쪽 방향의 생각을 너무 가지고 있는 친구.
이 한마디로 조율하거나 커뮤니케이션하기 힘든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얘기한 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두 가지를 잘 조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왜 그런지에 대한 논리적인 구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뭐 의학이 발달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작용을 또 의학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때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건지를 생각하는 답을 갖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쪽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올렸던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이성적 판단과 그다음에 선택형 문제, 그다음에 윤리적 선택, 이성적 선택 뭐 여러 가지 구분적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돼요.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큰 지문 속에서 뭐 이걸 윤리적, 그다음에 그 이성적, 뭐 그다음에 법적,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아까 제가 이거를 의사는 전문직이면서 봉사직이다. 그러면 뭔가 논리적이고 짜여져 있는 거와 뭔가 안 짜여져 있는 이런 거를 병행해서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두고 가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인 방향과 부정적인 방향 요거를 두 개를 좀 같이 하시는데 저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강에서 말씀드렸지만요. 모범 답안은 없지만 임상을 거쳐서 나와요. 특히 서울대는 그림이 항상 나옵니다. 그림이 빈번하게 나왔어요. 뭐 자료 분석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이거 해변가의 어떤 어린아이였나요? 뭐 그 전쟁터의 어린아이도 있었고 뭐 하여튼간 이 서울대는 그림을 분석해서 대답하는 게 너무 많이 나왔고요. 제가 2강에서도 아주대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주대에서도 그림이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토끼에 대해서 나왔었고 고려대 제시문에서도 그림이 나와서 고려대는 시가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시. 근데 고려대는 예전에 그림으로 흰 손과 검은 손 뭐 문제도 나왔었고 의외로 그림 문제가 많이 빈번하게 나와요. 근데 그림을 분석을 할 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지 그림을 너무 왜곡해서 해석을 하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그걸 너무도 곡해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임상이 꼭 해서 나온 거니까 전문가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받아오면 학교에서 스타디를 하는데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데 목소리 큰 놈이 선생님 걔가 너무 잘해서요. 걔가 답인 것 같아요. 아니 왜 걔가 정답인 것 같아? 걔는 말도 잘하고요. 걔가 목소리도 커요. 그래서 다들 걔가 잘하고 하면 걔가 답인 것 같아요. 절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가이드 속에서 꼭 전문가에게 상의를 좀 하시고 안 되면 저희 시대고시라든가 아니면 책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좀 주시면 좀 도움을 드려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추가로 우리 원장님 또 하신 말씀 있으시면. 네, 앞서서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아이들하고 토론 지문이라던가 이런 문항들을 놓으면 자기의 기준으로 갖고 간 다음에 반대 측의 의견을 받아들일 때 이거를 무조건 안 받아들이려고 튕겨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당연히 반대 측의 의견도 좋은 게 있고 우리 의견도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토론 면접을 준 거고 지금 상황을 제시해 준 건데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담아가고 가지만 그것보다 이게 유리하고 또는 그것보다 내가 이것을 받아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 이 부분을 케어하겠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발표를 할 때 혹시 질문이 들어오거나 공격을 당하면 자기가 마치 지는 것처럼 느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고집을 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면접을 하면서 전문가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 정도까지는 접해주되 네 의견은 이 정도에서는 항상 지켜줘야 돼 라는 것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사로서의 가장 갖춰야 될 기본 인성 중에 하나가 이제 극단적 긴 판단.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사이코패스를 가려내는 뭐 이런 MMI가 도입됐다. 맨 처음에 그런 취지였잖아요. 그것처럼 인성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을 가려내는 부분에서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포인트를 맞추면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독창적, 우리 TV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자꾸만 자극적인 거를 원하듯이 이 MMI의 답을 자꾸만 자극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으세요. 특히 부모님들이 이제 책을 사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부모님들이 전화하셔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만 그런 식으로 어떤 자극적인 거를 새로운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고, 우리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뭐 진다 이긴다라는 부분은 없어요. 그것이 어느 하나의 의견이고, 그 다음에 MMI 자체도 여러 가지 다양성 속에서의 어떤 기본 방향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로서의 역량 중에 하나는 소통 능력이잖아요. 그럴 때는 토론에서 이기려고 들지 말고 소통하세요. 네. 소통해야지. 거기서 내가 이기겠다고 내 말이 뭐 맞아 이기고 뭐 내 말이 난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것도 의사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냉철한 판단. 그리고 그러면서도 의사로서 어떤 책임도 지지만 내가 무조건 희생한다라는 측면보다는 내가 희생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써 오히려 내 스스로 한 명이 희생하는 것보다 내가 있음으로써 여러 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야지. 내가 희생해서 내가 혼자 뭐 다 안고 갈 거야?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관점은 이성적 관점과 감성적 관점, 또 냉철한 판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사는 전문직이면서 봉사직이다. 예, 소통 능력도 있으면서 어떤 학업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전문 지식에 대한 열의도 상당히 갖춰 있는 냉철한 판단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만 머릿속에 계속 넣고 가시면 절대 큰 무리 없이 요 모든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뭐 추가로 뭐. 네, 결론적으로 이 이론과 전공 면접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냥 참고서만 쭉 보고서 나면 내가 오류가 있었던 부분, 개념이 안 잡혔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돼서 그 부분은 사실은 나중에 발표할 때 몇 가지만 집어주면 되는 면접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대로 MMI 면접의 기본은 인적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적성이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본인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고 내가 어느 부분은 어느 정도 조율해야 되는지 이거를 잡는 건 저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한계점이 있고요. 제가 보기엔 최소한 학교에 있는 선생님, 어른, 다양한 사람 만나보거나 이렇게 면접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고 학습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6년 전에 어떤 학부모님께서 6년 전, 불과 몇 달 전에 6년 전 책을 구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회의를 거듭하면서 내용이 좀 약간 빠지고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다양하게 공부를 해보시겠다면 우리 시대고시에 문의를 하셔서 예전 책이 혹시나 이제 재고라든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구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럼 다양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가 이게 이제 MMI가 많이 이게 있고 이제 책들도 시중에 많이 있잖아요. 진짜 근데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임상이 나온 거다. 그 다음에 의사의 본질적인 자질을 묻는 거다. 근데 이 MMI가 거듭될수록 MMI 대비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진짜 잘못된 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아까 얘가 그거거든요. 옛날 책이 있는데 또 최근에 있는 다른 분이 어떤 책을 보는데 이게 다르다. 좀 서로 상충된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게 서울대가 7년 전, 8년 전에 MMI 문제를 내기까지는 그 10년 전부터 임상을 미리 던져놓고 임상을 통해서
나온 결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상응이라는 말을 자꾸만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제발 좀 이렇게 뭐 이상한 책이라든가 이상한 유튜브를 보시고 그거 가지고 그냥 이렇다는데라고 질문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임상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임상 데이터에 맞춰서 가야 된다. 그래야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이거 맞아라고 누가 강조한다 그래서 그 자기가 어떤 책을 만들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걸 강조해서 뭔가 독특하고 센세이션한 어떤 거를 해답을 냈다 해서 그것이 꼭 좋은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이런 게 너무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너무 이런 게 많아요. 너무 그런 부분이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임상을 통해서 나온 거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점수를 주는 거니. 그래서 제 책에도 제가 이 문제 아까 그 그림 길 그림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독단적으로 간 문제는 점수가 없었다. 최근 6년 동안 거기 그 문구가 써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걸 꼭 참고를 하셔서 진짜 그럴 때는 꼭 문의를 저한테나 우리 최 원장님이나 시대고시에대 문의를 하셔서 꼭 올바른 정답을 얻고 가기를 제발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 인생이 달린 문제고 인생의 획을 긋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강조를 제가 오늘 몇 번을 드렸습니다. 네. 또 추가로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네. 그 아까 유튜브하고 이런 부분 말씀하셨었는데 저도 딱 보면서 느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아, 저 대답은 참 멋지다. 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멋진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사회에서 통용 가능한 대답이 중요한 건지가 하나가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렇게 멋지게 얘기를 하면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을까? 저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추가 질문이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에 대한 추가 질문이지 뭔가 발전적인 추가 질문을 얘기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인적성 면접, 특히 이 MMI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게 납득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공감 가네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사라면 나는 저런 사람한테 치료를 받고 싶다. 라는 느낌이 드는 독창적인 정도인 거지 마냥 독창적인 거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좋은 말씀해 주신 게 모든 MMI는 채점 기준이 있어요. 가이드가 있다는 거죠. 입사관님들이 A, B, C, D 점수를 매길 때 그 점수에 해당되는 가이드 채점표 제가 그 3년 전, 4년 전 책에 보면 그 채점표가 나와 있어요. 우리 그 최 원장님이랑 같이 했던 그 책이죠. 거기에 채점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점 가이드에 벗어나면 이 면접관님들도 그 인간인지라 거기서 벗어나는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예요. 제가 실은 이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또 따라서 이상하게 또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간 채점 가이드에 맞게끔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3강까지 기출문제 분석. 나머지 문제들은 또 추후에 문의를 또 하시거나 이 인터넷에 또 저희가 또 유튜브로 또는 매체로 올릴 예정이 있으니까요. 그때 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이종만 소장이었고요. 저는 최영득 원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